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 정부국정협의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이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공개로요. 이때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숙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알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자 얘기는요. 다양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숙고할 점이 많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다. 구성원 모두가 동의했다. 호 대변인. 네.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할 때 그때는 최 대행이 상의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숙고해달라는 요청 받아들인 셈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장이 어디 출장 갔는데 과장이 지금 그 부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회사의 그 정책과 투자에 대해서 결재해달라. 근데 부장이 다음 주에 아마 올 것 같거든요. 귀국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결재하는 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 결재했다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최상목 대행이 지난번에 2명 임명한 것이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저는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 이상으로 할 생각은 그때부터도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게 뭐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판결은 했지만 이미 2010년도에 비슷한 김용호 국회의장이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 처리했을 때 그 야당 의원들과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을 때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그걸 할 그런 권한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똑부러지게 위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기대할 만한 근거도 있고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임명하면 제가 보기엔 정말 우리나라가 난리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네. 저는 정무적인 판단에서도 최상목 대행이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본인의 상황으로 봤을 때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기선, 조한창 두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강하게 항의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이완구 법제처장이요. 최상목 대행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덕수 총리가 호 대변인 말씀처럼 당장 이번 주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최 대행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저희가 취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참석자 전원이 이완규 처장의 얘기에 동의한다.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설 변호사님. 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최 대행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게 참석자 전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서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까지 아직까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에 이르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는 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결과를 그냥 남으로써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을 뒤로 미루겠다. 저는 그것보다는 순서가 있다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결정이 돼야지만 정확한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정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라면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것을 임명을 해라. 대통령의 어떤 헌법상 권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대행, 그 다음 순번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정무적으로는 이게 저는 뭐 불효하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다음에 이 임명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변인 지금 요 최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는 게 지금 다른 국무위원 전원이 동의한다는 한덕수 총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은 그때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그 총리 같은 경우도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왜 최근에 경찰의 고위직 간부들이 인사는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 선출직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정무직 판단을 합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절차대로 임명하시고 또 그게 헌재에서 넘어가면 또 헌재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저는 그 다음에도 마은혁 재판관이 또 회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 임명해서 안 된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다? 사실 근데 그거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행이 들어왔을 경우에 법리적으로는 현상 유지적인 업무 수행만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그때 3명을 임명하냐 그럴 때 2명만 했다라는 게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2명마저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붕괴된다. 왜냐하면 심리정족수인 7명도 못 채워가지고 대외 신인도도 완전히 하락하고 국가적으로 업무가 안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차원에서 2명을 임명을 해준 것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헌재도 자신의 일을 하고 정치권에서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판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보따리 내놔라, 보따리 2개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권한 침해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 황당한 것이죠. 근데 권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적으로 8명을 채워줬으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비춰봤을 때도 심리도 가능하고 결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1명에 대해서는 임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명을 더 채워 넣는 거는 정치권에서 할 일인데 그러면은 민주적 정당성을 따져야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임명을 했죠. 지금 임명직이 뭘 따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둘은 민주적 정당성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부통령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돌아오는 건 의미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올 때는 그리고 탄핵 사유로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까지 받고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고 민주적 정당성에도 맞는 것입니다.